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UCLA에 알버트 메르비안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하는 소통의 공식 같은 거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첫 번째, 시각적 요소가 5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청각적 요소입니다. 38% 정도 중요하다고 하고, 여기서 청각적 요소라는 건 목소리 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싸납게 얘기하는지, 높은 톤인지 낮은 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말의 내용은 7%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가 93% 차지한다는 얘기죠. 소통에 말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걸 확인해 볼 방법이 있는데요. 뭐 중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중국 영화, 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영화, 나는 영어도 중국어도 너무 잘해, 뭐 이런 분들은 뭐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 영화를 한 편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봐보세요.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보면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목소리 톤, 이런 걸로 내용이 주고받는 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 실제 해봤어요. 정말 영화 한 편 내용이 다 이해돼요. 한 번만 딱 보면, 아,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좋은 놈이고 얘네 둘이 왜 싸우고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며 대충 느낌으로 와요. 촉이 와요. 그래서 말의 내용은 제가 중국어를 못하거나 인도어를 못하더라도 그쪽 영화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내용에 집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말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각과 청각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담자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선생님, 남편이 이러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세요 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이기 때문에 말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러면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널 지금 죽여버릴 거야. 이것과 내가 너 지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것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연기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스릴러 느낌이라고 한다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귀엽고 재밌는 느낌이 날 거예요. 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과 표정이 소통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보다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과 어떤 톤을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남자를 미치게 한다는 게 사실 뭐 긍정적으로 미치게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부정적으로 미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두 포함해서 그냥 두 가지 정도 될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남자를 긍정적으로 미치게 한다, 나에게 푹 빠지게 만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인간이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다른 생물들보다 나약해요. 그래서 항상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타인에게 득이 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집단에 소속돼서 그 집단 내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집단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잠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건드려주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 가족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표정과 행동과 목소리 톤을 결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당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 목소리 톤과 표정과 행동은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게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사람이 내 집단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표정과 태도가,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요, 목소리 톤과 표정 그대로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은 집단 내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태도가 나올 것이고, 저 사람은 우리 집단, 특히 가족, 연인관계라는 집단 형성 관계, 이런 조건과 이런 집단 내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말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자를 미치게 하는 두 번째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집단 내 항상 유지하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럼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당신은 이 집단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상처받는 말입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못생겼어. 너는 이렇게 능력이 없니?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이 집단 내 필요가 없어. 너는 이 집단 내 가치가 없어. 이런 표현이 상대방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다?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집단에서 버림받는 이런 태도를 상대방이 보인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상처받는다는 얘기죠. 남자를 부정적으로 미치게 하고 싶다. 저 사람 화나게 하고 싶다. 그럼 너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독립적인 분들은요, 결혼 생활하기에 조금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아, 난 이 집단에서 별로 뭐 큰 값어치가 없나 봐. 라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람 나는 거죠.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뭐 남자가 와서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사랑해. 사랑해. 아유 좀 귀찮게 하지 마. 사랑한다니까. 뭐 몇 번을 얘기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귀찮아. 이러면은 가장 큰 빚을 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빚을 꼽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소외를 느끼게 해주죠. 말에 유독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유독 그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걸 콕콕 집어서 굳이 수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통제 욕구가 강해서 그래요. 단어 사용에 집착을 한다거나 단어를 수정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에게 게을러 라고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게으르다는 반응에 막 화를 내는 거야.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통제 욕구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훨씬 더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대방을 수정하려는 욕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더 의존적이 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단어나 말을 자꾸 지적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남편한테 덜 의존적이었구나. 내가 남편을 평소에 귀찮게 생각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훨씬 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남편한테 많이 의존하세요. 많이 기대고 많이 부탁하시고 나 당신 없어 못 살아 이러시라고요. 그럼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